오늘 첫 키워드 뉴욕 증시 폭발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밤사이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대폭발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크게 오른 거죠. 다우 지수, S&P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이게 다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가 왜 이렇게 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올랐나?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으로는 자, 첫 번째가 이 오페크,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오른 대목을 가장 크게 꼽고 있어요. 네. 흔히 우리는 어저께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이란산 석유를 봉쇄하면 오일 쇼크가 오고 오일 쇼크가 오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이 좀 낡은 프레임이다. 오래된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제 유가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유가가 더 오르면 그것은 증시에 부담이 되고 주가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국제 유가 64불 5불선은 지난해 11월 달보다도 10% 이상 낮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 최근 10년간, 20년간 평균치보다도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것은 정유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원유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정유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주가 전체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폴션, 이 가중치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 그런 면에서 이란의 원유 수입 봉쇄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국제 유가는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를 대폭발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욕 증시의 이 폭발 요인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두 번째 분석은 이 어닝 실적이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올 1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 미국 경제가 죽지 않았다. 아직 미국 경제 살아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된 거고, 또 하나는 무역 협상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아주 대폭발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나 비관론도 없지 않습니다. 닥터 둠 박사로 유명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예언해서 이 유명한 경제 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루비니 박사. 네. 뉴욕 대학의 루비니 박사는 지금 미국 경제가 조울증에 걸려 있고 미국 주가가 대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서 8가지 위험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네. 자, 어닝 리세션, 실적이 1분기는 좀 좋지만 지금 미국의 감세 효과 이런 게 꺼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또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된다고 해서 결코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연준 금리 인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다시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지난해 우리 연말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다. 이제 세계 경제가 망했다. 하는데 올 연초부터 슬금슬금 올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주가는 뉴욕 증시 예측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좀 더 큰 흐름으로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다우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 지수 특성별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예,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네. 좋은 이 포인트인데요. 자, 지금 나스닥, S&P는 최고가를 쳤는데 다우는 최고가가 아니에요. 네. 우리 흔히 뉴욕 증시하면 다우 지수를 뉴욕 증시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계 주가 지수 역사상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이 다우 지수예요. 그런데 사실 다우 지수는 종목을 딱 30개 종목만으로 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나스닥, NSE
종목이 8,0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불과 30개 종목만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것이 미국의 다우 지수가 대표 지수인 것처럼 됐냐면 먼저 생긴 데다가 컴퓨터가 없을 때는 빨리 주가 지수를 알고 싶었는데 이 30개, 똘똘한 30개의 지수는 먼저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나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우 지수가 갖고 있는 이 대표성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S&P 500 지수,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한 지표일 수가 있어요. S&P 500 지수라는 것은 자, 미국 뉴욕에는 증권 시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NYSE라는 뉴욕 증권 거래소고 또 하나는 나스닥 거래소인데 네. 나스닥이냐 이 NYSE냐를 구분하지 않고 양쪽에서 똘똘한 500개, 그러니까 똘똘한 30개보다는 500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평균성, 대표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신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S&P 500 지수가 신기록을 기록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더 많은 종목의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저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코스닥은 나스닥의 형제다. 나스닥과 코스닥은 비슷한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스닥과 코스닥은 출발은 같아도 성격이 아주 크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벤처주 이런 이 성장주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조금 크면 다 코스피로 가버립니다. 네. 이를테면 셀트리온도 갔죠. 네이버도 코스닥에서 컸다가 은혜를 모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미국의 최고 대장주라고는 애플, 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이나 빵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커도 컴퓨터나 IT로 컸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아무리 커도 뉴욕 증권 거래소로 안 넘어가고 계속 나스닥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스닥에 상위권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스닥은 이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시장이라기보다는 IT 정보주, 기술 정보로 내려가는 회사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나스닥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쳤다 이런 얘기는 역시 시장은 뉴욕 증시에서는 첨단 기술주가 아직도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냐 S&P 500 지수냐 또는 다우 지수냐 그 밖에도 미국에도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두루두루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시죠.